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는 통계가 이제 나왔습니다. 경제 통계는 상당 기간 지나야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집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우리 마을에 아주 수십 년 동안 차량 정비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이고 담배 피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사이 잘 됩니까? 하니까 이분 말씀이 작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님이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차량 정비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12월 3일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정치적, 헌법적 측면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비유가 가능할까요?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호를 모는 선장이 폭풍 속으로 지금 배가 가고 있는데 그 기관실에 불을 질러버린 것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관세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연말 연시 특수가 시작될 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를 맞아 가지고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좀 특별한 경기를 누려볼까 기다리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고 불을 질러버린 것이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수치로 나옵니다. 오늘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러죠. GDP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0.9% 성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한 매수 진작책에도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0%대 그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어놓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0.1% 성장률을 제시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이니까 아직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왔지만은 그 뒤 계엄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 증가로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는 소비 심리 개선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쟁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대 성장 전망은 포기한 겁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가 성장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등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은 올해 1분기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0%였습니다. 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2분기는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성장률이 약간 올라가지고 그나마 0.5%였습니다. 내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21만 명이었는데 4만 명이 줄어서 17만 명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을 했습니다. 계엄 폭탄을 던지니까 일자리가 4만 개나 날아갔다는 뜻 아닙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8.1% 늘어났던 상품 수출은 올해 0.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이 수출 증가율이 작년에 8.1%에서 0.2%로 툭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발작적, 망상적 불법 계엄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주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트럼프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으로는 경제 불황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발작적 계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발작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결과는 본인은 치명상을 입고 부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일자리도 수만 개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또 정치적 격돌은 더 심해지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확 꺾였다는 게 매우 불길합니다. 대한민국은 196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 입국 전략을 펴왔습니다. 많은 희생을 해가지고 수출 기업을 도와주었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수출 기업의 등에다가 그냥 비수를 꽂은 것과 같습니다. 이래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오늘 똘똘 뭉쳐서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으로 그 극우 세력을 뽑아서 당권을 맡긴다면은 보수층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극우가 된 국민의힘, 국민의 짐, 국민의 적 해산 운동을 벌이려고 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